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여 명입니다. 이 중 20여 명은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1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최종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은평 지역에서는 남북을 가르는 철도망이 무려 3개나 포함됐습니다. 은평구는 고양 은평선에 신사고 개역을 추가하고 유라시아철도 출발지를 수색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 중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율이 전체 거래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주택 거래 10건 중 7건이 갭 투자로 서울에서 갭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최종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은평구는 3개 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이 발표됐고 관련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초안 발표 이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면서 그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평구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은평구와 관련된 노선은 기존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신설 노선인 고양 은평선, 경부 고속선입니다.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남북을 가르는 철도망 3개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여러 매체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은 지역이 은평이다. 이 중 은평구가 가장 주목하는 노선은 수색역과 금천구청을 연결하는 경부 고속선입니다. 수색 DMC역, 가칭 서울 북부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지로 지정하는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북한을 거쳐 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로 은평구는 수색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지로 지정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주변 지역이 교통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국제 역사로서의 기능은 더 나아지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역사가 생기면 국내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하철이든 인천공항 접근성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나아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강역적으로 좀 연계되어 있는 게 중요하긴 하죠. 고양 은평선은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나온 노선으로 은평 세전역에서 고양까지 갑니다. 은평구는 이 노선 세전역과 고양 향동역 사이에 신사 고개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도하차 위기를 넘겼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멈춰 있어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3차에 이어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초등학교에서 16명이 확진되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12일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41명, 은평 11명, 양천 9명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하루 1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학교와 입시학원 등 교육시설발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교사와 학생, 가족 등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고 학교에 등교 중지와 온라인 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확진자들은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 돌봄 교실 등 장시간 함께 수업해 이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직장과 병원 내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13명 집단 감염에 이어 동대문구 직장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은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 종교시설,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 감염이 증가해
여전히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각 시설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는 40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처럼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자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내 환기를 자주 하면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내 환기가 바이러스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고 효과적인 환기를 하시게 되면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와 교체가 되고 또한 5회 정도 교체가 되면 그 실내 바이러스 농도가 100분의 1로 감소되어서 감염 전파를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어떤 실내 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이라든지 카페 등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그 작년 8월에 파주의 스타벅스 매장 2층에서 2시간 반 동안 27명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테이블 좌석 간격을 1m 이상 띄워놓고 하루에 2번 10분 이상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또 에어컨이 이 실내에서 작동되었다든지 이러한 환경 등에서는 실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 날에도 환기를 해야 할까요? 네, 공간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환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시는 그 다중이용시설은 항상 창과 문을 충분히 열어두어야 되겠고요. 특히 마스크를 벗는 공간,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황사 노출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용 마스크, 즉 KF80, 94 등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흡입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황사가 많은 날은 그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면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가족끼리 머무시는 공간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충분한 환기에 대해서 좀 황사 유입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황사 농도가 좀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환기를 하시거나 또 실내에 좀 쌓인 먼지는 그 물걸레 등으로 잘 닦아서 없애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신다면 미세먼지를 거르는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평구에서는 목욕탕 6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 같은 시설이 감염에 특히 취약한 이유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탈의실이라든 공용 공간이 좀 밀폐된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우신 환경 등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되겠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에서 장시간 머무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수면실에서 또 오랜 시간 머무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감염 위험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기권을 이용해서 좀 많이 이 사람들이 모이시거나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감염을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몸이 좀 근육통이 있거나 좀 피로감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우나를 가시면 안 되고 바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시도록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우나에서 감염되시는 경우에 합병증이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탈의실에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하시거나 또 인원수를 제한해서 밀집도를 줄이고 충분한 외부 공기가 환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유지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요. 특히 이제 공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손 접촉을 통한 방지를 위해서 표면 소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어떤 비말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선풍기 등은 좀 사용을 자제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4월 서울에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 4,200여 건 중 52%인 2,200여 건이 갭 투자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보증금 승계 금액이 있으면서 입주 계획서상 목적이 임대로 기재된 경우를 갭 투자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갭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였는데요. 갭 투자 비율이 전체 거래의 65.6%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와 강북구가 그 뒤를 이었고 은평구의 갭 투자 비율은 6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는 넉 대로 운영해오던 아이맘 택시를 8대로 늘렸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전용 택시로 병원에 갈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은평구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맘 택시 이용자 수가 4천여 명을 넘었고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은평구 어디에서나 서비스 전용 앱 마카롱 나무를 통해 출발 시간 30분 전에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에게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한부모 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1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꾸러미와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 축하 육아용품 꾸러미에는 유아차와 아기띠, 이유식기 등이 들어있고 예방접종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 원입니다. 지난 3일 양천구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 가정의 달 기념 물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양천구 목사랑시장 상인회와 목동 실버복지센터, LG 헬로비전 양천방송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 건데요. LG 헬로비전 양천방송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목사랑시장에서 고기와 과일 등을 구매했고 봉사자들이 이 물품을 상자에 담아 마음 나눔 꾸러미로 만들었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지역의 저소득 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따뜻한 온기가 돼서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 외쳐봅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고맙습니다. 은평구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 마련, K-방역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